안녕하세요, 유아입니다. 오늘은 마스카라와 함께 아이 리무버를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인스타에서도 몇 번 마스카라를 따로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그 제품들을 제가 못 쓰고 있어요. 완전히 갈아탔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유가 전체적인 노화와 함께 눈동자까지도 많이 약해진 느낌이 있어요. 컨디션 따라서 눈이 굉장히 시리고 침침한 증상이 자주 있는데 뭐 선크림, 눈시림 있을 때처럼 그냥 내가 피곤해서 그런가 생각했지만 마스카라를 사용할 때랑 아닐 때랑 그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스카라를 다시 한번 새롭게 테스트를 하는 계기가 됐어요. 속쌍꺼풀도 이렇게 두꺼워졌을 때 더 눈이 시리고 좀 아픈 그런 증상까지 있어서 뭐 예전에는 마스카라 좋으면 아무거나 막 다 썼거든요. 이제는 뭐 앞으로 계속 이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아무 마스카라나 사용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저한테 메이크업을 받는 손님들이나 가끔씩 오시는 이제 수강생들께서 난 마스카라를 못 쓴다라는 이런 말씀들을 꾸준하게 하셨거든요. 대충은 뭔지 알았는데 제가 요즘은 그걸 확실하게 좀 느끼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마스카라를 완전히 포기하신 분들, 눈이 굉장히 예민해서 정말 아무 마스카라나 못 쓰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 될 것 같고 그런 분들을 위한 가장 최선의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지금 최근 가장 잘 쓰고 있고 거의 뭐 완전히 갈아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그런 제품들 소개를 하면서 몇 가지 팁도 같이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갈아타기 전에 가장 잘 썼던 마스카라 중에서는 백화점 거는 거의 없어요. 저는 뭐 대부분 다 번지거나 가루가 막 눈 밑에 떨어져서 잘 안 쓰는데 뭐 맥이나 크리니크의 워셔블 제품 제가 옛날에 추천했던 것들 있죠. 그런 거는 지금 와서 갑자기 비추천은 아니고 너무 또 오래 사용을 했다 보니까 좀 지겹기도 해서 잘 안 쓰다가 갈아탔던 게 클리오 제품이에요. 지금은 버리고 없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았는데 너무 빨리 굳어서 제가 수강생들한테 추천을 하다가 도저히 이거 추천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갈아탔던 게 제가 인스타에서 말씀드린 미샤 요거 이게 울트라 뭐식이죠? 미샤 울트라 파워풀프 요거랑 더샘 제품이었어요. 더샘 제품 요렇게 생긴 거 요거는 스튜디오 슬림핏 마스카라 얘네들을 굉장히 잘 썼어요. 제 눈에는 번짐이 없고 미샤 같은 경우는 가끔 굉장히 오랫동안 마스카라를 하고 있으면 눈 밑에 약간 가루가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픽서가 있거든요. 얘를 써주면 그런 증상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잘 쓰던 얘네들이 어느 순간부터 눈이 너무 아파서 못 쓰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품들이 갑자기 나빠진 것도 아니고 지금도 이 제품 잘 쓰시는 분들이 있고 아무렇지 않게 너무 잘 맞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제가 뒤에서 또 다른 제품을 소개하더라도 갈아타지 말고 그냥 이거 끝까지 쭉 쓰세요. 제발. 그리고 뭐 잘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이 뒤에 영상을 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짜 아파서 쓸 수 있는 마스카라가 없어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크리니크 래쉬 파워 마스카라 이걸 다시 구매를 했어요. 지금 저기도 있는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또 오랜만에 쓰기가 그래서 새로 샀어요. 요거를 사러 갔을 때 매장 직원분께서 래쉬 파워 컬링 마스카라를 같이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서 당연히 같이 샀는데 이렇게 두 개 보자면 일단 이거는 비추천이에요. 요거는 저는 눈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써보고 거의 그냥 바로 패스고 요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진짜 쟁여놓고 쓰는 마스카라 중에 하나예요. 물론 단점도 있어요. 근데 요거만 써야 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추천을 했었는데 오랜만에 이거를 쓰니까 진짜 눈이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것도 안 쓰고 또 갈아탔지만 이거 너무 잘 쓴다 좋다는 분들은 제가 비추천 아니니까 그냥 계속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요거랑 비교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사고 나서 메이크업 포에버의 이 더 프로페셔널 마스카라가 출시된 걸 알았어요. 제가 이거를 먼저 썼더라면 아마 이거 안 샀을 거예요. 어떤 제품인지는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요거 두 개 보여드릴게요. 얘도 워셔블, 크리니코도 워셔블이에요. 미온수로 클렌징이 가능한 마스카라인데 크리니크는 굉장히 좀 깔끔하게 발리는 스타일이에요. 미온수로 클렌징이 가능하면서 깔끔하게 발리면서 길어지면서 눈 아프지 않은 마스카라. 근데 오늘 요거는 테스트하지 않을 거고 뭐 너무 잘 아는 제품이니까 이 메이크업 포에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쪽 다 사용하는 두 가지 타입이에요. 스텝 1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굉장히 작은 마치
언더에 바를 것 같은 그런 솔인데 요런 거 그냥 위에 바를 때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쪽은 요런 거, 뒤에는 뚱뚱한 거. 딱 봐도 뭔지 아시겠죠? 한쪽은 깔끔하게 발리면서 좀 길어지는 거고 뒤에 뚱뚱한 쪽은 볼륨을 주는 거예요. 볼륨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깔끔하게 발리면서 볼륨을 주는 마스카라는 역시나 지구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볼륨은 정말 내 속눈썹 같으면서 두꺼워지고 숱 많아 보이는 것이겠지만 그런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뭐 파이버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게 속눈썹에 붙어서 뭔가 이게 더 조금 더 뚱뚱해지면서 볼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인형 속눈썹 같아서 또 한편으로는 지저분해 보인다. 그래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뭉친다. 뭉치면서 볼륨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따가 바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깔끔하게 길어지는 거, 볼륨 있게 발리는 거 양쪽 다 같이 있는 제품이고 제가 이거랑 함께 같이 요즘 잘 쓰고 있는 마스카라가 바로 에뛰드 제품입니다. 컬픽스 마스카라. 블랙이고 브라운도 있어요. 블랙, 브라운 다 쓰고 있는데 사실 브라운은 뭐 추천은 하는데 제가 원하는 브라운 색상은 아니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정말 얘는 워셔블이 아니에요. 워터프루프예요. 근데 눈시림이 진짜 하나도 없어요. 전 정말 기대하지 않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요거를 반반 한번 발라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뷰러도 안 해가지고 일단은 뷰러를 가볍게 자, 요거는 에뛰드인데요. 솔이 진짜 깔끔해요. 그리고 여기서 딱 뺐을 때 뭔가 덕지덕지 뭉쳐 나오는 게 없는 이게 바로 에뛰드 컬픽스의 매력. 이번 제품뿐만이 아니라 예전 제품들부터도 그랬어요. 그리고 잘 아시죠? 얼마나 깔끔하게 발리는 마스카라인지 바르면서도 하나도 뭉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항상 마스카라 추천을 받길 원하는 분들 중에 저는 깔끔하게 발리는 거 좋아해요 하는 분들께는 진짜 뭐 비교할 것도 없이 이거 무조건 추천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저렴이 나와 있는 것들 저는 눈 시려서 못 쓰니까 지금 보시면 제가 막 계속 지그재그 이렇게 안 바르죠. 약간 요렇게 그냥 이렇게 쓸어주는 느낌과는 다르게 약간 휘긴 휘어요. 근데 이 지그재그랑은 달라요. 조금 C자로 이렇게 훑어주는 느낌? 그 이유는 그냥 일자로 빼면 제일 깔끔해요. 근데 약간의 볼륨을 더 주기 위해서 살짝 이렇게 곡선으로 C자로 이렇게 빗어주면서 뭉치지 않게 쓸어내는데 이게 너무 지그재그 빼고 지그재그 빼면 더 많이 뭉쳐요. 물론 그런 효과를 좋아하시면 그렇게 발라도 상관은 없어요. 컬픽스. 진짜 이름값을 하는 게 정말 컬픽스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워셔블 마스카라 같은 경우는 잘 아실 거예요. 뷰러로 컬을 딱 줬어. 그런 다음에 마스카라를 바르면 이미 마스카라를 바르는 동안 내가 방금 만들었던 컬이 싹 풀리는 거 알죠? 뭔가 무거운 걸 얹어서 축 처지는 것처럼. 네. 그래서 그게 워셔블의 가장 큰 단점이에요. 뭐 뷰러를 굉장히 잘하고 고데기를 잘하고 고데기가 잘 먹는 속눈썹을 갖고 있고 그런 분들은 사실 상관이 없어서 미온수로 씻을 수 있는 워셔블 쓰면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닌 분들은 사실 좀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얘는 워터프루프고 워낙에 에뛰드 컬픽스가 진짜 컬픽스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뷰러 해놓고 마스카라 바르는 동안 하나도 처짐이 없고 그거 그대로 그냥 고정. 그게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발라도 저녁까지 쭉 하나도 안 처지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거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정말 너무 만족했고 지금 얘는 이제 뷰러만 한 거고 요 정도. 엄청나게 볼륨 생기는 타입은 아니고요. 막 미친 듯이 길어지는 건 아닌데 저는 아주 만족스러워요. 진짜 눈 하나도 안 아프고. 이거 언더 바른다 그러면 저는 보통 위에 쓰고 남은 걸로 언더에 바르는데 아니면 언더 너무 많이 발리는 거 싫어하니까 지금 시간 관계상 뭐 언더 고데기하고 이런 거 안 할게요. 이 정도 거의 뭐 뭉치지 않게 발리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메이크업 포에버 발라볼 건데요. 스텝 1이라고 써 있어요. 리프트라고. 그거 딱 꺼내면 이렇게 깔끔한 이렇게 생긴 거. 이거는 얘야말로
막 발라도 진짜 안 뭉쳐요. 이렇게 바르다 보면 에뛰드의 컬픽스랑 다르게 C컬로 잡아놨던 게 뭔가 살짝 약간 조금 더 펴지는 느낌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사실 거의 차이를 모르겠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느끼기에는 정말 미묘하게 메이크업 포에버가 약간 더 길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롱래쉬 효과가 정말 조금 더 좋다는. 그러나 컬은 에뛰드에 비해서 막 잘 픽스되는 타입이 아니에요. 여기다가 요것만 바르고 끝내도 돼요. 그래서 눈 아프지 않은데 이렇게 작은 소를 찾는다 그러면 진짜 요거 한쪽, 요거밖에 없을 것 같고, 여기다가 뚱뚱한 거 같은 경우는 뭐 작은 솔 안 쓰고 뚱뚱한 거 이거 하나로 전체 다 막 엄청 막 인형 같은 볼륨 주면서 쓸 수도 있지만, 이 제품은 그러라고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길이감을 먼저 가느다란 걸로 주고, 그 다음에 얘는 전체적으로 막 바르기보다 여기 아래쪽, 그러니까 뿌리부터 속눈썹 전체의 한 반 정도 되는 느낌,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볼륨을 주는 거죠. 근데 이게 좀 난이도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워셔블이에요. 이렇게 하면 뭐래? 약간 이렇게 처지는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를 쓸 때 이렇게 해놓고 말려요. 말린 다음에 고데기, 뷰러와 고데기를 한 번 더 찝어줍니다. 그래서 이따가 한번 전체적인 컬과 볼륨을 비교해 볼게요. 얘를 조금 말려야 되니까. 어떤 차이로 사용을 하냐면, 그냥 데일리 가볍게 깔끔하게 쓸 때는 무조건 에뛰드 하우스죠. 워셔블은 아니지만 얘도 클렌징이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볼륨을 줄 때 이거 가느다란 거 한쪽을 쓰기 위해 얘를 쓰진 않아요. 뚱뚱한 거를 같이 쓰기 위해 얘를 쓰는데, 저는 평상시에 메이크업을 거의 잘 안 하다 보니까 얼굴이 너무 좀 쌩얼 같아 보여서 그렇다 그러면 속눈썹만 딱 살리고 립을 바르거든요. 그럴 때 오늘은 조금 뭔가 속눈썹을 더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메이크업 포에버를 쓰는 거예요. 아니면 메이크업을 좀 한 날이야. 그러면서 또 속눈썹 강조하고 싶을 때는 이걸 사용을 하고 있어요. 컬픽스 같은 경우는 브라운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거는 제가 어떤 색인지 알아야 되니까 사보긴 했는데 얘도 역시 눈 아프지 않고 컬픽스 너무 잘 되고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브라운 마스카라를 찾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던 페리페라의 굉장히 밝고 따뜻한 브라운, 전 그런 걸 좋아해요. 속눈썹이 짧은 편은 아닌데 그런 걸 발라줬을 때 눈이 뭔가 여러분이 늘 말씀하시는 그런 청초한, 약간 좀 부드러워 보이고 이미지에 확실하게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브라운 효과가 있는데, 이렇게 그냥 굉장히 노멀한 브라운을 바르면 그냥 약간 이도저도 아닌 느낌? 블랙 발랐을 때처럼 뭔가 빡 이런 느낌도 아니면서 그냥 눈만 약간 흐리멍텅해지는 그런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제품은 잘 나온 거고, 여러분이 이 브라운을 썼을 때 우리 눈동자도 다르고 눈 모양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족하시면 충분히 잘 쓰실 수 있는 그런 브라운이라는 거, 단순히 그냥 컬러만 제 취향이 아닌 것 뿐이고요. 클렌징 같은 경우는 메이크업 포에버는 워셔블이라고 그랬어요. 요거 미온수로 씻으면 돼요. 메이크업을 한 상태야, 혹은 뭐 눈화장은 뭐 했든 안 했든 밤에 세안을 하겠죠. 그 과정에서 얼굴 위주로 씻으면서 그냥 물 묻혀가지고 손으로 속눈썹을 이렇게 털어내듯이 약간 비벼주면 막 뭐라 그럴까, 코팅돼 있던 덩어리 쑥쑥 빠지듯이 떨어질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워내는 거고, 약간 필름처럼 떨어져요. 덩어리가 이렇게. 그리고 에뛰드는 워터프루프예요. 워터프루프라서 전용 리베나의 리무버를 사용해 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지울 수 있고, 수많은 마스카라가 있고 수많은 워터프루프가 있고 또 아주 많은 리무버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리무버를 솜에 묻혀서 마스카라를 지워도 굉장히 지우기 힘든 마스카라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얘는 진짜 잘 지워져요. 엄청 쉬워요. 그것 또한 얘 장점이에요. 에뛰드 컬픽스는 옛날에도 진짜 많이 샀었고 추천 엄청 많이 했었고, 그러다가 또 새로운 거 쓰다 보니까 안 썼어요. 새롭게 구입을 하게 됐는데 이 핑크통은 진짜 대만족, 완전 기대 이상. 그 중에 하나가 워터프루프인데 전용 리무버를 쓰면 너무 쉽게 또 지워지는데, 전용 리무버 없이 여러분들이 메이크업 했을 때 혹은 뭐 선크림 발랐을 때 그거를 지우기 위해 사용하는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밤 정도의 세정력이 있는 메이크업 리무버로 지워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클렌징 폼 제가 추천드렸던 거 그런 걸로는 얘가 안 지워져요. 남아요. 근데 클렌징 폼보다 세정력이 높은 더 강한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밤 제가 집에 갖고 있는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밤들로는 이게 다 지워졌어요. 저는 거기에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물론 뭐 후루룩 지워지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화장을 지우면서 그걸로 같이 닦아주고 같이 꼼꼼하게 지워내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워진다는 거 다 하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묻어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한테는 번짐 없죠. 그리고 하루 종일 하고 있어도 눈 아프지 않죠. 눈 시림 없죠. 이 밑에 이렇게 까맣게 가루 떨어지고 가루 날리는 거 저는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강력한데 클렌징까지 너무 쉬워. 아주 좋고 뭐 습한 날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죠. 워터프루프니까 심지어 가격도 미쳤어요. 제가 여기 보면은 이거는 지금 브라운 세트인데 1+1을 이 올리브영에서 10,000원대에 구매를 했어요. 엄청난 가격 아니에요? 제품력 대비 이 가격 진짜 전 세계에 흔치 않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20년 전에 정말 랑콤 마스카라가 지구상에서 최고였어요.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랑콤 마스카라와 비교 대상이 없었어요. 비빌 게 없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옛날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용돈이 생기면 무조건 어릴 때지만 랑콤 마스카라 정도는 써야 된다. 최고니까. 그리고 10년, 15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 마스카라를 절대 못 이겼어요. 진짜 일본 마스카라는 위대하다. 영원히 이길 수 없다 그랬었는데 진짜 세월이 이렇게 흐르고 보니까 국산 마스카라를 제가 이렇게 가장 좋아하고 즐겨 쓰고 여러분들한테 강력 추천을 하게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진짜 오래 살고 볼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영상을 찍다가 잠깐 까먹을 뻔했는데 요거 다시 세팅하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메이크업 포에버 바른 거.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속눈썹 길이는 여러분 다 다르잖아요. 아주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속눈썹이 긴 분들은 뭐 고민이 별로 없을 거예요. 짧은 분들이 문제인데 뷰러 같은 것도 제가 나중에 해야 되겠지만 뷰러를 해도 별로 의미가 없을 만큼 짧다 그러면 저는 사실은 속눈썹 펌 완전히 C컬보다 더 꺾어서 거의 세우다시피 하는 거 그런 거 잘하는 데서 속눈썹 펌을 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좀 삶의 질이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짧았을 때도 볼륨을 줬을 때 뚱뚱한 걸로 발랐을 때 내 눈이 짧지만 더 선명하게 예쁜 분들이 있고요. 짧아도 어차피 발라도 길어지는 거 한계가 있어. 근데 깔끔하게 발랐을 때 그나마 눈매가 더 깨끗해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답이 없으니까 한 2가지 타입 정도는 여러분들이 써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아까 이쪽에다가 메이크업 포에버를 발랐더니 저는 분명 제 거보다 길어졌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컬이 있던 게 이렇게 길어져야 여러분 눈에 보일 텐데 이게 거의 이 정도 컬을 만들어 놨던 거죠. 근데 제가 마스카라를 바르니까 이게 컬이 이렇게 펴진 거예요. 축 처진 건 아니지만. 이때 지금 마스카라가 충분히 말랐겠죠. 이때 여러분들이 워셔블 쓰는 분들이 컬을 다시 주려고 어떻게 하냐면 뷰러를 가지고 처음에 C컬을 줄 때처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 붙어있던 마스카라는 다 떨어지고 별로 효과적인 컬이 안 나와요. 자연스럽게. 왜냐면 마스카라가 지금 많이 발라져 있으니까. 이럴 때는 속눈썹을 꺾어버려야 돼요. 뷰러를 잘 못하는 분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속눈썹을 거의 90도로 꺾듯이 대신 중간에 딱 꺾는 게 아니라 최대한 뿌리 조금 가깝게 해서 속눈썹을 꺾어줍니다. 즉 들어가요. 뷰러가. 그런 다음에 컬을 주는 게 아니라 자리 잡고 가볍게 꾹 눌러서 속눈썹이 흔히 말하는 만세가 되게 이렇게 만들어줘요. 지금 이렇게만 하니까 어때요? 에뛰드 바른 것보다 뭔가 훨씬 더 속눈썹이 화려해 보이는 게 느껴지세요? 근데 지금 옆에서 보면은 꺾여 있는 거예요. 제가 컬을 준 게 아니라 띡띡 해버렸으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라이타로 이제 고데기 이거 하시는 분들 있죠. 그걸로 지금 꺾어 놓은 부분 이렇게 90도로 꺾여 있으면 여기 부분에 열을 줘가지고 여기만 살짝 더 각이 아니라 부드럽게 풀어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꺾어 놓은 부분에만 풀어서 눌러주고 꺾어 놓은 부분 쓸어주면 눌러주고 꺾인 부분은 이 고데기를 갖다 대면 이게 자연스럽게 바로 풀려요. 지금 보시면 이런 정도의 볼륨과
길이가 나옵니다. 뭐 얘가 어마어마한 차이는 아니에요. 그치만 확실히 좀 더 길어지고 조금 더 볼륨이 있는 약간 더 콧물이 나. 약간 더 화려해지는 그런 속눈썹을 연출을 해줍니다. 즉 중요한 거는 난 뷰러 뭐 꺾고 이런 거 잘 못해요. 뭐 고데기 이런 거 못해요. 그러면은 에뛰드를 쓰는 게 속편하겠죠. 근데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는 완전히 너무 잘하는 분들, 제 수강생들만 하더라도 굉장히 잘하는 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데기 같은 경우는 불로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다 무서워서 못한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올리브영 같은 데 가면 그 건전지 넣고 쓰는 뭐 그런 전기 고데기 팔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모두가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기 고데기로 사용을 했을 때 굉장히 안전하고 쉽고 간편하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속눈썹 이 모 자체가 전기 고데기 열에 반응하지 않는 모들이 되게 많아요. 뭐 파마 안 먹는 거랑 똑같아요. 미용실 갔을 때. 그래서 사용을 해보시고 잘 안 된다 그러면은 그거랑 조금 인연이 없는 속눈썹일 수도 있다는 거. 지금 아까 클렌징 얘기하다 말았는데 전체 메이크업을 지우면서 마스카라까지 지워내야 돼요. 그래서 이 에뛰드 같은 경우는 베이스를 지우면서 눈을 꼼꼼히 지워줘야 되는데 그게 난 자신 없다. 뭔가 클렌징이 좀 더 어렵다 하시면 그냥 간단하게 전용 립앤 아이 리무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수많은 워터프루프 중에서도 잘 지워지는 제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클렌징 제품 리무버를 추천드릴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꾸준히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는데 그때마다 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단종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네케르 바이롤 위드 퓨어 립앤 아이 리무버예요. 이렇게 생긴 건데 통이 굉장히 예뻐요. 립앤 아이 리무버 같지 않죠? 이렇게 2층으로 내서 흔들어서 화장솜에 묻혀서 사용을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화장솜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엄청나게 깐깐하게 따져서 사용을 했는데 요즘에는 사실 화장솜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올리브영 가면 필리밀리 화장솜 같은 거 저는 사용했을 때 대체적으로 부드럽더라고요. 그냥 그런 거 많이 쟁여놓고 쓰고 있어요. 리퀴드 타입의 립앤 아이 리무버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요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요거 단점은 화장솜에 묻혀서 쓰다 보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양 조절을 못해요. 그냥 듬뿍, 흠뻑. 그래서 그걸 눈에다 하면 어때요? 뭐 주르륵 흐르는 거야 씻으면 그만이지만 이거를 지워내는데 필요한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을 사용하게 되면 눈알이 있는 눈 안쪽으로 리무버가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럼 훨씬 자극이 되겠죠. 아무래도 눈가에 써도 되게끔 나온 제품이긴 해도 자극이 될 수 있고 눈이 좀 따가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 조절이 조금 어렵다 하는 분들은 이미 이 패드에 리무버가 정량이 적셔서 나오는 그런 패드, 리무버 패드 타입으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리무버 패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리얼 이 제품이 있고 똑같이 생긴 것 중에서 이렇게 플린이 있어요. 플린 같은 경우 리셋 립앤 아이 리무버 패드입니다. 이렇게 저는 이 둘 중에서 플린을 더 좋아해요. 제 후배들 중에는 출장 때 보면 이거 갖고 나오는 애들이 많아요. 아리얼. 근데 뒤에 보니까 제조사가 똑같아요. 시엔텍이라고 화장품 제조가 똑같은데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패드의 느낌도 약간 다른 것 같고 그냥 저는 이 플린이 왠지 더 잘 지워지는 느낌? 그래서 이거를 선호하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엠보가 되어 있죠. 요거를 뭐 흐르거나 뭐 그런 거 없어요. 막 액체 줄줄 흐르는 거 없고 그냥 축축하게 적셔져 있고 요렇게 물티슈처럼 이렇게 쓰는 건데 그냥 이렇게 놓고 이거 한 통 다 쓰는 동안 마르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이걸 안 지울 건데 밑에서부터 이렇게 속눈썹을 눌러가지고 똑같이 여러분들 하시는 것처럼 대고 있다가 녹아나면 닦는데 이거를 옆에서 하는 걸 제가 지켜보면 굉장히 힘을 많이 줘서 쓱 닦거나 비비거나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화학적인 게 왜 있겠어요? 여러분이 물리적인 힘을 주지 않아도 이 화학적인 걸로 충분히 얘를 지워낼 수 있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힘을 주지 않고 그냥 가볍게 진짜 약하게 쓸어내는 느낌으로 해도 다 지워지는 컬픽스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힘주지 마세요. 이런 패드 같은 경우는 힘줘서 문지르면 물론 더 쉽게 빨리 지워질 수는 있겠죠. 왜냐면 화학적인 거 물리적인 게 같이 적용되니까. 대신 눈가 이런 피부 연약하잖아요.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조금 화끈거리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제가 이 플린 제품이랑 네케르 이 두 가지를 소개를 했는데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 잘 쓰고 있는 제품이라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둘 다 제 맘에 100%쏙 드는 그런 리무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현재 나와 있는 것들 중에는 가장 마음에 들어서 소개를 해봤고요. 더 좋은 게 나오면 또 갈아탈 수도 있어요. 그때는 업데이트를 해드릴게요. 클렌징을 하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물기까지 닦고 화장대에 딱 앉았는데 속눈썹 밑에 마스카라 잔여물이 남아있어. 굉장히 짜증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다시 이 리무버를 이용해서 마스카라를 지우더라고요. 물론 뭐 워셔블 같은 경우는 다시 물로 씻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는 거를 굉장히 좀 비추천하는 편이에요. 당연히 화장품 잔여물은 남기지 않고 자는 게 좋겠지만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 마스카라 잔여물이 조금 남은 상태에서 자는 것보다 다시 한 번 더 리베나이 리무버를 또 사용해서 눈에 반복된 자극을 주는 게 저는 더 훨씬 자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실제로 하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거는 아이크림 각자 쓰시는 거 있겠죠. 저는 뭐 믹순의 이 콩크림을 눈가에 아이크림처럼 쓴다고도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고 또 인스타에서 보여드렸던 요거 메디큐브 아이크림 있죠. 이런 아이크림을 짜요. 눈에 어차피 바를 거니까 스킨케어 할 거니까. 그런 다음에 너무 통통한 거는 크림을 많이 먹으니까 이런 거 베이비 묻혀요. 충분히 완전 이렇게 감아서 묻힌 다음에 이걸로 여기 잔여물이 남았어. 그러면 쓱 굴리면서 얘를 닦아내요. 그냥. 그러면 지워짐과 동시에 눈가 보습까지 같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필요하면 아이크림을 조금 더 발라주고. 클렌징 후에 눈가에 마스카라 잔여물을 남기지 않으려면 한 번에 세안을 할 때 꼼꼼하게 신경 써서 닦아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 눈에 정말 자극이 없는 마스카라다 그러면서 에뛰드랑 메이크업 포에버를 소개했어요. 화학적 자극은 느껴지지 않는데 물리적인 자극, 굉장히 눈가에 불편한 뭔가 뭐 약간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없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없어요. 근데 그게 있다 그러면 원인을 해결을 해야 돼요. 찾아서. 마스카라를 바르실 때 속눈썹, 내 털에만 바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바르다 보면 그 안쪽 점막에 마스카라를 너무 많이 묻힐 때가 있어요. 굉장히 뿌리 쪽부터 바짝 바르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 그게 아래 점막에도 깜빡거리면서 만나면 눈가에 굉장한 이물감을 남길 수 있어요. 좀 불편한 거죠. 그거 주의해 주시고 또 하나는 속눈썹이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깜빡거릴 때 교차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생눈일 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위에 마스카라 발랐어. 그리고 아래에까지도 마스카라를 발랐어요. 그럴 때 둘 다 볼륨이 좀 생겼겠죠. 그러면 각 위아래 속눈썹에 마스카라가 발라져 있는 그 마스카라 성분들끼리 만나면서 끈적끈적 붙을 수가 있어요. 완전히 말랐다 하더라도. 특히 가운데나 이런 데는 괜찮은데 여기 뒤쪽, 앞쪽 맞물리는 곳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많이 있는 분들은 위에 위주로 충분히 바르고 언더에 바를 때는 전체적으로 다 바르지 말고 가운데에서 약간 앞쪽, 특히 가운데 위주로 바르고 여기 뒤쪽, 여기는 약간 포기하시는 게 좋아요. 거기까지 발라서 볼륨을 줘버리면 뭐 길이 연장이든 뭐든 요게 요 뒤에 속눈썹은 요렇게 처지기 때문에 이 뒤에 처진 거랑 얘가 만나서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거기는 바르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언더를 발랐으면 이렇게만 둬도 또 끈적끈적 붙어날 수가 있어요. 말랐는데. 그런 분들은 마르고 나서 고데기를 이용해서 아래쪽으로 살짝 말아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훨씬 덜 붙어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뭐 뷰러부터 지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많은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아마 댓글로 질문하실 것 같은데 그것까지 다음에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부담이 되면 제가 찍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일단 뺐어요. 그리고 다음에 그런 것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